퇴직연금에서는 부동산이나 상장 인프라 펀드 투자 가능하다.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주식 100% 투자가 가능하다.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금, 원유 같은 선물 파생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. 노후도 플렉스 하시고 싶으시죠? 연금만으로 노후를 플렉스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모두 따라오세요. 우리가 지난화에 만나서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DC, 개인형 IRP 얘기를 나눠봤잖아.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 DC랑 개인형 IRP 이렇게 세 개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 ETF 종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표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먼저 펀드랑 ETF는 연금저축 펀드랑 DC, IRP 둘 다 가능해.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저축에서는 100%가 투자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DC, IRP는 70%까지밖에 위험자산이 투자 안 되게끔 되어 있어. 그래서 그 안에서는 펀드 ETF 비중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, 근데 요즘에 기사 같은 걸 보면 ETF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었던 ETF를 순서를 나열해 보면 사람들이 가장 제일 뭘 많이 했을 것 같아? 해외 ETF를 했을 것 같아요. 해외 ETF도 많이 했는데 국내 중에서도 만약에 카지노를 가서 베팅을 잘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었어.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내가 누가 보더라도 이번 판에서 내가 이길 것 같아. 그러면은 베팅을 전에랑 똑같이 할 것 같아? 아니면은 배판으로 했을 것 같아? 아, 올인해야지. 그치, 올인하잖아. 그러니까 ETF도 2배로 올려서 투자할 수 있는 뭐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반대로 빠질 수 있는 거를 베팅을 하는 인버스라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그런 상품들은 연금에서는 투자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. 그래서 연금저축도 안 되고 퇴직연금 DC, IRP에서도 그 인버스랑 레버리지 ETF는 안 된다. 2배나 아니면은 뭐 역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외에 ETF는 전부 다 가능한 건가? 꼭 그렇지만은 않아. 그 ETF에서도 그 아까 얘기했었던 해외 상품들도 똑같이 다 ETF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ETF 이름에 보면 선물이라고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. 그럼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ETF들은 연금에서는 투자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.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파생 상품까지도 다 투자가 가능한데 퇴직연금에서는 또 투자가 안 되는 거지.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금 같은 것도 파생 상품인가? 왜냐면 최근에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. 그래서 나도 관심이 가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금광주 샀다며. 그래서 나도 금 관련 ETF를 살까 생각을 했었거든. 근데 그것도 파생 상품인 거지. 원유금 같은 경우에 이 투자 상품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. 금 선물을 가지고 있거나 원유를 드럼통에 갖고 보관해서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투자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는 금 투자랑 원유 같은 이런 원자재 투자는 좀 제한이 돼 있어.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가능해. 아무래도 퇴직연금 DC나 개인형 IRP는 상품 구성이 좀 연금저축보다는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연금저축을 드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? 근데 연금저축에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에서 DC IRP에서만 되는 게 있어. 부동산 리츠라는 상품과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인프라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퇴직연금에서는 투자가 돼.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. 보통 이제 리츠나 인프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형태의 배당 수익률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츠나 상장 인프라는 연금저축에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에서는 돼. 느낌으로 설명을 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좀 가볍고 통통 튀는 상품도 다룰 수 있는 구성인 반면에 퇴직연금 DC나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다.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?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연금으로 ETF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더라고. ETF 시장이 워낙 핫하잖아. 이린이도 설명을 많이 해줬었고. 근데 펀드랑 ETF 중에 연금으로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상품이 뭐라고 생각해? 난 소속이 펀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ETF라고 말할 수 없구나. 나는 ETF라 말할 수가 없어. 하지만 근데 물론 ETF가 좋은 점도 있고 펀드에 좋은 점이 있어. 그래서 사실 그거는 내가 나한테 더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면 돼. ETF 장점은 수수료가 펀드보다 좀 싸다는 점,
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아주 되게 유동적이지. 빈번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. 그런 상황에서 ETF는 이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쉬워.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?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잔잔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ETF 매매를 자주 하게 될 거야. 그럴 거면 차라리 펀드로 가져가는 게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관리하기가 펀드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나처럼 지금 젊은 나이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게 보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경제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ETF에 좀 관심이 갈 것도 같은데 펀드를 운용했을 때 딱 이게 더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? ETF 장점은 인정을 해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ETF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. 근데 ETF가 왜 관심이 많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뜨겁잖아. 주변에 다들 주식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 도대체 뭔가,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거냐, 4차 산업이냐, 언택트냐, 이런 것들 관련된 섹터 ETF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.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ETF가 선택을 해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사서 수익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내가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낙관주의의 편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과연 이 시장이 계속 지금처럼 뜨거울까? 좋을까? 과거에 10년 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전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거든. 10년마다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. 그렇지.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과연 시장이 빠졌을 때 내가 이 관심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자신 있어? 자신 없어. 30년 뒤에 퇴직한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3번은 위기가 온다는 건데 과연 내가 내 퇴직금 잘 지키고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.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좀 팁을 주면 ETF로 일부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또 펀드로도 할 수 있어. 무조건 연금저축이던 DC, IRP건 뭐 ETF는 다 ETF로 하고 펀드를 하려면 다 펀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나눠서 어떤 거는 펀드로 하고 어떤 거는 이제 ETF로 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좀 편하게 관리하기는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좀 자산 배분 관리가 용이한 펀드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시장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ETF 하는 거는 괜찮지. 펀드들이 좀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내가 운용하기, 장기간 운용하기에는 좀 편리함이 있다. 그런 장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DC, 개인형 IRP 어떤 상품을 가입하건 펀드 투자는 일단 무조건 가능한 거잖아.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펀드는 아마 알 거고 펀드 주식형 외에 나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혹시 줍줍이 알아? 채권형, 그 다음에 혼합형인데 주식 비중이 많은 거, 채권 비중이 많은 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렇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거기에 뭐 국내 투자, 해외 투자 이렇게 추가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고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손실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품이라고, 위험한 상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채권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채권 중에서도 예금에 가까운 좀 안정형 상품인 것도 있어. 그게 이제 MMF라고 하는 상품인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펀드 유형은 주식형부터 혼합형, 채권형, 그리고 MMF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. 연금저축, 퇴직연금 DC, 개인형 IRP 전부 해외 펀드에도 다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지. 투자 다 가능해. 그러면 펀드 중에 리밸런싱도 잘 해주고 이런 펀드 추천해줄 만한 거 있을까?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라고 하는 펀드인데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자산 배분형 펀드가 뭐냐면 펀드도 뭐 주식형, 혼합형, 채권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펀드가 알아서, 매니저가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운용을 해주는 펀드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펀드인 것 같네. 내가 목표하는 시점까지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뒤에 따박 언니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때? 알았어. 따박 언니랑 내가 얘기 다시 나눠보고 나머지 궁금한 점 또 따박이 불러서 물어볼게. 네, 오늘은 퇴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 DC 그리고 개인형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펀드와 ETF 종류를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희는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모두 다음에 만나요.